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HTML과 CSS 강의의 두 번째죠. HTML 기본 문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법은 정말 좀 다양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방대해서 제가 여기서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다라는 거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좀 담았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TML을 이제 다룰 거잖아요. HTML은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웹사이트의 그런 뼈대를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언어는 돔트리 구조의 태그를 사용한 그러한 문서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태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HTML 요소들은 전부 이제 태그로 구성된 형태를 갖고 있고요. 태그는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의 차이점은 슬래시가 있냐 없냐 정도의 차이고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닫는 태그가 없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안에 있는 거를 컨텐츠라고 또 부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뭐 컨텐츠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지금 여기는 태그의 이름이 지금 H1이죠. 그래서 H1에 이제 뭐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라고 썼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네, 어느 정도 의미 부여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그와 이제 컨텐츠를 포함을 해서 그거를 하나의 요소, 엘리멘트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건 공식적인 용어니까 이렇게 쓰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은 또 안 쓰는 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속성이라는 요소인데요. 속성은 이제 태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컨텐츠로 표시되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를 뜻하고요. 여기서 실제 컨텐츠로 표시되지 않는 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밑에는 지금 파라그래프 이제 이 p 태그를 이제 적어놨는데요. 아까 이 안녕하세요 플래처입니다 라는 부분은 컨텐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녕하세요 플래처입니다 부분은 웹사이트에 보여지는 거예요. 텍스트로서 보여지겠죠? 근데 그 p 태그 열린 태그 쪽 보면은 이쪽에 클래스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introduce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이걸 이제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이제 속성의 이름인 거고 이 뒤에 있는 이 introduce는 속성의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introduce라는 거는 화면상에는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봤을 때 저 introduce라는 단어는 볼 수 없는 거죠. 저거는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놓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소의 중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소의 중첩이라는 거는 이미 HTML 문서를 한번 보셨다면은 중첩이란 걸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 중첩이 뭐냐면은 태그 사이에 이제 컨텐츠 영역이죠. 거기 안에 다른 태그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태그라고 해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요소라는 얘기를 써서 아까 요소는 컨텐츠와 태그를 합친 전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랬죠. 요소를 다른 요소 안에 배치를 하는 것을 이제 요소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또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플래처입니다 부분에 플래처라는 제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트롱이라는 태그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또 미리 보기를 제가 밑에다가 좀 넣어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트롱을 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볼드 처리가 되면서 강조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코드 보는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빈 요소라고 해서 요소 중에는 닫는 태그가 없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태그가 이미지 태그예요. 자, 이미지 태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지 태그는 이제 이미지를 올리는 건데 이 이미지와 함께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는 일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물론 뭐 밑에 캡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고 이 이미지하고 이제 이 텍스트가 같이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소스 부분에는 네, 이렇게 이미지의 경로가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로컬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보통 쓰는 그런 탐색기의 익스플로어 그 구조에 맞춰서 경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외부 웹사이트에 있는 요소 그런 이미지 소스를 사용을 하려면은 뭐 HTTP로 시작하는 뭐 그런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태그는 소스와 이제 alt 해서 이거 얼터네이티브죠. 이제 그래서 이 두 개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태그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소스고요. alt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저희가 SEO라고 하는 그런 서치 엔진 뭐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꼭 저런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 갑자기 이미지 태그를 설명을 해드렸네요. 네, 무튼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태그가 열린 태그 하나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여기 마지막에 슬래시를 넣어줌으로써 닫힌 태그를 대체를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서는 기본 HTML 문서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VS 코드를 쓸 거잖아요. 거기서 느낌표 하나 치고서 엔터 치면은 저 형태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HTML의 표준적인 그러한 문서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맨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자, 맨 첫 번째 줄 보시면은 doc type이라고 해서 HTML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거가 뜻하는 것은 이 문서는 HTML 문서다라는 것을 이제 document type을 지정을 해준 거죠. 물론 뭐 예전에는 저게 어떠한 문법상 이제 꼭 필요한 요소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그냥 보면은 HTML 문서인 걸 거의 다 알아서 요새는 이제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잔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HTML이라는 태그가 있죠. 자, 이 태그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 태그가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설명 보시면은 페이지 전체의 컨텐츠를 감싸고 루트 요소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루트 엘리멘트로 이제 HTML 태그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은 이 헤드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여기 바디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HTML 안에 헤드와 바디 이렇게 된 구성이 표준적인 HTML 문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헤드 쪽에는 무엇가 들어가냐면은 그런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보여주지 않을 컨텐츠들, 저희가 이제 이 페이지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아니면은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키워드와 뭐 페이지 설명, 그런 CSS 뭐 이런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뭐 글 쓸 때 이제 뭐 키워드 같은 거, 뭐 태그 같은 거 입력하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페이지의 설명들, 뭐 아니면 타이틀도 제목도 들어갈 수 있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CSS 이 페이지를 꾸며줄 그러한 코드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메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메타 정보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뭐 컨텐츠 뭐 i 엣지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뭐 메타 네임은 뭐 뷰포트 뭐 이거 해서 뭐 이니셜 스케일은 뭐 1.0이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자동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뭐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밑에 그리고 이제 타이틀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지금 최소한의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제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거는 나중에 제 띵크그라운드 사이트에서 한번 메타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디 부분인데요. 바디는 페이지를 방문한 사용자, 그러니까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컨텐츠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웹사이트 그 상단에 작성되는 그 브라우저의 제목 같은 거 담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헤드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페이지 안에서 보여지는 제목이라든가 뭐 만약에 네이버라고 하면은 뭐 메일, 카페, 뭐 블로그 해갖고 그러한 탑 그거 뭐라고 그러죠? 뭐 이제 그런 탭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뭐 로그인 할 수 있는 그런 로그인 영역,
그리고 뭐 광고 영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디 쪽에 이제 선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HTML을 다뤄보셨던 분들, 아니다, 다루진 않았지만은 보셨던 분들은 그런 걸 좀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헤드하고 뭐 바디가 있는데 이제 뭐 어떤 웹사이트 그 워드프레스 같은 거 쓰다 보면은 헤더가 있고 푸터가 있고 뭐 바디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가 헤더인가? 푸터는 또 어디 있지? 뭐 이런 헷갈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저 헤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것들은 전부 다 이제 바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바디에서의 또 구성 요소예요. 자, 그 다음은 기본 태그 설명. 자, 태그들 이제 좀 대표적인 애들만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미리 보기를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제목 요소든 이제 특정 영역의 제목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 자, 여기서 뭐 특정 영역이라고 했는데 뭐 저희가 제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역을 이제 영역이라는 의미를 또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특정 영역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은 6단계, 총 6단계로 제목이 존재하는데 H1부터 H6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H1부터 6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웹 브라우저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크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H1, H, 뭐 아니면 H6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각각 SEO라는 이런 저희가 웹을 쓰면은 SEO는 좀 약간 같이 좀 병행해서 알아두는 게 좋은데 네이버에서나 구글에서나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의 그런 정보들을 갖고 와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제 뭐 그런 수집봇, 뭐 이제 크롤링 하는 봇이 있는데 그 봇이 이해를 할 때 H1하고 H2 같은 경우에는 실제 큰 분류의 제목으로 인식을 하고 3, 4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이제 내용 본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소제목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H1이나 2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고 3부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점 좀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직은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쓰겠다 하면은 크기에 맞춰서 그냥 H1부터 H6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단 부분입니다. 문단은 아까도 보셨지만은 P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을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P로 이제 열린 태그와 닫힌 태그, 그 다음에 컨텐츠를 넣었죠. 텍스트 컨텐츠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에 띄워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목록 부분입니다. 리스트죠, 리스트. 자, 목록은 순서가 있는 것과 순서가 없는 것, 개념 두 개로 해서 두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순서가 필요 없는 그러한 리스트는 UL이라는 태그를 쓰고요. 그리고 순서에 그런 순서가 필요한 그러한 리스트들은 OL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로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각 항목은 우선은 LI라는 태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는 목록은 UL로 우선 감싸주고 그 안에 저희가 넣고자 하는 리스트 요소들을 뭐 지금은 3개 넣어놨죠. 이걸 LI 태그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놨고요. 순서가 필요한 거는 UL을 OL로 바꿔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점으로 박히는 리스트가 있고요. 1, 2, 3 해갖고 순서 넘버링이 되는 그러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본 태그 설명,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링크 부분입니다. 연결이라니까 뭔가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쓰는 태그는 A라는 요소이고요. 그래서 웹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몇 가지 그냥 예시로 3개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냥 A 태그에 Around of Studio라고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이고, 그리고 이 href가 이제 저희가 이걸 눌렀을 때 진입하게 되는 그러한
링크의 주소를 적어 놓는 부분인데요. 여기 빈칸으로 만들었을 땐 그냥 여기도 클릭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빈칸의 경우에는 눌러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줄에는 https 해서 thinkground.studio라고 해서 제 thinkground 사이트, 요거를 이제 링크로 걸어두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할 수 있게끔 모양새가 나오고요. 이걸 눌렀을 때는 제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그런 텍스트들은 이렇게 쓰면 된다. 네, 우선은 오늘 설명드릴 기본적인 HTML 문법과 태그, 대표적인 태그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돼서 한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VS 코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코드를 하나씩 볼 건데요. 자, 베이직 코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베이직 코드 하면은 아까 제가 PPT에 넣어놨던 내용 그대로인데요. 이게 이제 VS 코드에서 지정해준 HTML 표준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쓰려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또 자동 완성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느낌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면은 아까 보셨던 그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또 느낌표 하나 쳐보니까 느낌표 3개짜리도 있어요. 자, 3개짜리를 한번 쳐보면은 이렇게 독 타입만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의 기본 형태를 이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법 쪽, 사실 문법이 아니고 이거 이제 태그의 설명인데 우선 그랜마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런 패키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제 폴더를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제가 다시 이것도 GitHub에 한번 업로드하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갖고 우선은 공유는 지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보시면서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앵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는 이제 연결 부분, 아까 PPT에서 보셨죠? 그 코드가 그대로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브라우저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저는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띄워보시면 돼요. 아직은 저희가 뭐 JS,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HTML만 띄우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파일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이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자, 코드로 다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얘를 눌러보면은 아무것도 뜨지 않죠. 왜냐면은 아까 링크 주소가 빈 칸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띵크그라운드 사이트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제 사이트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또 이걸 눌렀을 때 이 페이지는 유지하면서 새 탭으로 또 열고 싶잖아요. 그것도 이제 속성을 찾아서 속성으로 새로 새 창, 새 탭 열기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연결 부분의 코드는 또 이제 특징이 또 있어요. 지금 이 A라고 하는 이 태그는 여러 개가 이렇게 붙었을 때 어떻게 배치가 되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사실. HTML 요소들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A 태그는 오른쪽으로 공간이 있다면은 계속 오른쪽으로 붙여주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작게 해서 얘를 확출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원래? 쭉 길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다가 크기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 싶을 때
줄바꿈이 되는 옛날 이제 저희가 자바 강의를 했을 때 그 플로우 레이아웃 같은 그러한 레이아웃 배치를 갖고 있고요. 네,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문법 부분이 있네요. 우선 태그부터 볼게요. 자, 태그. 자, 이번 리스트 아까 보셨던 그 부분이죠. 이거를 또 여기서 파일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하면은 아까 보셨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담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더 이상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요소의 중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까 어디 있어? 이 녀석을 복사를 해서 리스트 부분에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새로 고침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띵크그라운드 사이트라는 게 붙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아까처럼 또 이런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요소의 중첩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리스트는 거의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문단도 사실 이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그냥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p 태그를 쓴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도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넣고 자동 완성되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부분이 아니죠. 다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띵크그라운드 앤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링크를 또 클릭할 수 있게끔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워져. 그렇습니다. 자, 타이틀. 자, 타이틀 부분 제목을 이제 또 한번 봐야죠. 아까 이거는 예시로 제가 붙여놔갖고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각 레벨별로 이제 크기가 CSS, 기본 CSS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태그 요소들은 본 거고요. 그거를 이제 문법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아까 맨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주석 처리는 이렇게 꺽쇠하고 느낌표 그리고 하이픈을 2개를 씀으로써 이 주석에 열린 태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 2개의 꺽쇠, 닫은 꺽쇠를 넣어서 주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H1과 P 이게 들어갔고, 여기서는 이제 태그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서 속성, 어트리뷰트와 값을 사용한다. 이게 여기가 속성이고 여기가 값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태그 안에 다른 태그가 포함되면 부모와 자식 구조라 불린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까 그 리스트잖아요. 자, ul이라는 순서가 필요 없는 리스트, 그리고 li라고 하는 리스트의 요소를 의미하는 이 태그들을 사용을 했을 때, 자, 이 태그가 중첩을 한 거잖아요. 이 태그 안에 다른 태그가 들어감으로써 이 li라고 하는 리스트 요소의 태그는 ul 태그의 자식 태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ul 태그는 부모 태그가 되겠죠. 자, 위 구조에서 ul은 부모 태그, li는 자식 태그입니다. 라고 여기다가도 적어놨습니다. 혹시나 이 코드를 이제 나중에 공유했을 때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석으로 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추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그 다음 요소의 중첩 부분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하고 플래처 스트롱으로 넣어놨죠. 그래서 입니다 해서
파라그래프 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빈 태그 부분 보시면은 이미지 태그죠. 아까 보셨던 내용이니까 이것들을 이제 쭉 해서 한 번에 한번 웹사이트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돼요. 자,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은 아까 여기 H1 나오죠. 그리고 안녕하세요 플래처입니다. 여기 나오고, 자, 여기서도 여기 클래스 인트로듀스라는 걸 추가를 했지만은 위에 있는 파라그래프 태그와 동일한 표현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 보여드리려고 똑같은 걸 한번 넣어놔 본 거고요. 자, 리스트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플래처입니다 했을 때 이 플래처의 볼드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위에 있는 얘랑 좀 달라요. 그걸 보면은 여기 이 스트롱 태그가 들어감으로써 이 스트롱 태그가 이 플래처라는 단어를 볼드 처리를 해줬구나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점점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g876.png. 자, 이 경로는 무엇하면요, 여기에요. 지금 이 그랜마라는 이 HTML 파일에서 이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자, 이쪽에서 점점 하면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점점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around hub HTML CSS라는 폴더로 위치가 이동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미지 폴더를 찾고 여기서 g876.png라는 이 파일을 이제 찾아서 이 이미지 태그가 이 이미지 소스를 띄워주는 그러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이 art가 있잖아요. 이 art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이 이미지 태그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아까 보셨던 여기서, 아니 이게 아니지,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어라운드 허브 로고 이렇게 나오죠. 아까 보셨던 이 코드에 이 얼터네이티브 텍스트, 이 대체 텍스트가 이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찾아서 출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저렇게 alt 속성을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출력을 하게끔 이미지 태그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저희가 이 형태만 봐서는 아직은 저희가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지라는 그러한 막막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점차 이제 CSS 문법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언젠간 저희가 웹사이트 원페이지 정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요. 두고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